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뱅골드 김명희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간밤 미증 시가 좀 많이 빠져서 오늘 네.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걱정을 하면서 저도 출근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견조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6월 달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패턴과 네. 지금 9월 달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패턴이 상당히 좀 많이 닮아 있죠. 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미증시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좀 잘 버텼거든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악재들이 이제 상당 부분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된 상태예요. 뭐 크레딧 스위스 디폴트 우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네. 경기 침체 우려, 파운드와 가치 폭락 등등등 해가지고 9월 달에 우리가 사실 뭐 1년 내내 구경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악재들을 좀 많이 맞았고 특히나 가뜩이나 지금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마겟돈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와 관련된 또 안 좋은 얘기를 또 좀 했거든요. 그런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제 버틴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고 요즘에 이제 연준의 피봇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즉 이제 9월 달에는 너무 아랫 방향으로 언더슈팅이 들어왔잖아요. 네. 과도한 이제 하락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면 분명히 이제 반대 논리를 만들게 된다. 지금 월가에서는 연준의 이제 피봇 얘기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플러스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아마도 뭐 올해까지는 금리를 올리겠지만 내년 상반기 특히 이제 5월 이후가 되면은 금리 인하 카드를 또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은 충분히 주가에 녹아있는 상태고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제 명분을 좀 만들면서 대표적으로 낙폭과대 업종인 IT 업종 이런 애들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오늘 미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악재란 악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라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코스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증시 코스 상황 사실은 이제 파3열로 진단을 하고 싶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휴장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연휴를 앞두고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오랜 기간 또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이제 국경절로 휴장이었던 또 상해 증시가 또 개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서 오늘 이제 증시 코스 상황은 파4홀로 진단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됐지만 파4홀로 좀 난이도가 있는 홀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이 이게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이제 상당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연준의 이제 피봇 논리 이게 이제 우리가 6월 달 이후에도 한번 겪어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하고는 분명히 좀 논리가 다른 게 물가는 분명히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CPI 지표 발표를 확인해 보면 알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사실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 8월 달에 채용 공고를 따져보면 역대급의 하락폭이 나왔어요. 10%가 넘게 이제 채용 공고가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저께 무료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 연준의 피봇과 관련된 얘기 어떤 논리인지 자세히 좀 설명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채용 공고가 급감했다는 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고용을 이제 빠르게 좀 줄여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채용 시장 노동시장이 워낙 지금 탄탄했기 때문에 연준이 미국의 노동시장을 믿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된 미국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한 29,000건 정도 늘어났어요. 사실 지금까지 전부 다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말 그대로 고용시장이 워낙 좀
탄탄한 이제 시장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지표로 활용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게 예외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도 사실은 조금 이제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 고용 지표와 다음 주 이제 물가 지표를 감안하면 11월 달에 물론 이제 점도표 상으로 0.75%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러나 이제 0.75 올린다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저는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10%의 정도의 확률로 0.5%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0.5% 인상하고 이제 11월 달 지나간다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는 산타와 함께 할 수 있다. 산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관련된 불확실성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4월로 진단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상해 증시가 이제 다시 개장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지 특히 위안화 환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중국 증시 개장 한번 확인해보고 증시 코스 대안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한 줄 전략은요. 네. 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망설이시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프긴 하지만 좀 날카로운 한 줄 전략을 제시해드리려고 네. 해요.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손절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네, 불확실한 시장에 네. 좀 신규 접근보다는 손절을 잘하자.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네. 있고, 뭐 카카오 그룹주들도 증권사에서 좀 안 좋은 레포트가 맞습니다. 나오면서 대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네.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에 재직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혹시 지금 TV를 시청하고 네. 계시다면 정말 좀 분기탱션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카카오가 52주 신저가 기록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까지 모조리 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네. 깨고 내려가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살아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네카오는 추가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때 당시에도 지금이라도 손절 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의 30~40%가 더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여전히 고평가 상태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고평가 상태다. 시장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한도 끝도 없이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풍선 효과를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오늘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IT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완전히 쏠려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을 다 좀 집어 던지는 분위기가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이런 시장 트렌드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면 주식 계좌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게 정말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아프지만 더 여러분들이 손절 타이밍을 늦췄다가는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지금 종목별로 희비가 완전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을 가장 1순위로 저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반토막 난 종목을 어떻게 손절 매도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토막 난 종목이 한 달 있다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지금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하셔서 지금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쪽으로 교체를 해 놓으셔야만 그나마 좀 희박한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연말에 나름대로 이제 산타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이 보신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10월이 사실은 연휴가 많아가지고요. 지난주에도 연휴였고 이번 주도 연휴잖아요. 다음 주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이제 중순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계좌에서 꼭 걷어내야 될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손절을 좀 하셔가지고 현금화를 하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손절을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좋은 타이밍님께서 하이브 정말 그제 손절도 뼈 아팠는데 네. 뭐 카카오 손절한 1인이라고 이캐시카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손절 잘한 거라고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잘했다고 할 수는 네.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제 손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손절 매도를 하신 분들은 오늘의 하락은 또 견뎌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오늘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갖고 있으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나 40% 50% 물려있는 종목이 본전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되게 쉽게 제가 조금 이따 뭐 리뷰도 해드리겠지만 하루 이틀만 해도 10% 15% 수익 나는 종목들을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좀 10에서 15% 정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차곡차곡 좀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손절 매도하신 거 저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손절을 하셔도 분명히 좀 대안이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원자 홀인원 존에서 우리 매니저님 공략주 공개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네. 종목 리뷰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수요일 소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지 매니저님 어떻게 됐나요?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오늘 아쉽게 목표 주가를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15% 수익률, 이거를 만에 이렇게 그렇죠. 15% 수익률이 됐어요. 나이스 이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 지난 수요일 날 불과 이제 이틀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서 네.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을 하자 이러면서 사실 이제 실소를 조금 이제 좀 나을 수밖에 없었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새로운 종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제 방한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M&A 재료까지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겠다. 그냥 매수해 놓으면 웬만큼은 이제 반등 들어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오늘 이제 고점 대비하면 딱 이틀 만에 지금 15%가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뭐 추격 매수한 것도 아니고요. 네. 매수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공략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수요일 날 사놓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니까 10에서 15% 정도는 쉽게 지금 시세가 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공략을 해야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제 로봇주 후속주를 좀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해성 TPC라든지 네. 로봇주는 손절당한 종목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종목도 손절당한 종목 없이 다 지금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로봇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좀 해보시고 아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하이브 손절 매도하신 분들 정말 좀 아쉬운 채팅글을 남겨주셨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을 대안주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나이스 이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소개해주신 유일 에너테크인데요.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나이스 버디 기록하고 네.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정말 높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6% 수익 하루 만에 네.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뚫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아쉽게 이제 꼬리는 조금 달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매물 저항을 조금 이제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아주 강한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막 치고 나가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이제 같이 반등이 좀 들어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가격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 에너테크는 2차 전지 노칭 장비, 스태킹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SK온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헝가리 또 중국 쪽에 이제 설비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해외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비 회사다. 그리고 이제 제영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탄산 리튬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역시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윗꼬리가 지금 조금 달렸기 때문에 어제 제가 16,450원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17,500원까지 이제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린다라는 거. 네. 한때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소재나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곧 수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논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IRA와 관련된 이제 논란이 어느 정도 이제 종지부를 좀 찍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미국 현지에 신규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유일 에너테크가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는 목표 주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빈님께서 매니저님 명민 매니저로 불러야겠다고 네. 이런 급락장에서도 줍줍 명민하시다고 네. 이렇게 네,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 훌인한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매니저님 이렇게 이글 버디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네.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바로 8162번님이세요.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24만 500원에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매니저님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데 한숨 들렸나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은 진짜 좀 대형주들 시세를 제가 오전에 계속 보고 왔는데 네. 이 너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건 시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대형주보다는 빨리빨리 좀 중소형주를 교체를 해 놓으셔야 네.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는 더블 보기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할게요.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네, 보기도 아니고 더블 보기를. 네. 오늘 지금 당장 파시란 얘기예요. 네, 철강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올라오는데 포스코는 아직도 그 태풍 피해가 그렇죠.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네. 포스코가 이제 태풍 피해가 복구되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반대로 이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까지 오르는 걸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손실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으시거든요. 네. 아마 오늘 사연을 주신 분도 24만 원이면 정말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빠지고 친저가 내고 50주 신저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손실도 뭐 아주 큰 건 아니시기 때문에 10% 정도 손절 매도하는 거를 두려워할 시장은 아니다. 지금 뭐 눈 깜짝할 사이에 10%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 네.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저는 좀 정리를 해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중소형주들, 철강주를 하더라도 차라리 저는 중소형 철강주를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는 빨리 좀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좀 매도를 서두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3833번 님입니다. 네, 패스아크 가지고 계시고요. 33,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희망을 좀 가지시란 얘기고요. 네. 뭐 주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어쨌든 IT는 제가 어제도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바람을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걸 어닝 쇼크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네. 예상치보다 분명히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2%까지 밀렸다가 지금 거의 플러스 1%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수급 논리는 그냥 많이 빠져있는 IT가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은 사고 보자라는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건 조금 힘들겠지만 적어도 한 2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페스 아크는 계속해서 가져가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고민은 여기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절하고 좀 네. 다른 종목으로 채워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LB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에요. 역시 네.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네. 소부장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이제 심텍이라든지 네. 대덕전자와 같은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에요.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정말 끝모르게 하락을 했었어요. 아니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해놓고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느냐.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지고 이제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어저께 인텔이 또다시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에 대한 이제 발언을 좀 했어요. 인텔 코리아에서 어저께 이제 차세대 이제 CPU 13세대 CPU 출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사파이어 래피즈 언제 나오느냐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곧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3세대 CPU가 10월 20일경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는 10월 말에서 이제 11월 정도로 우리가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년으로 또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덕전자가 막 급락을 해버렸었고 해성 DS, 심텍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다 급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올해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매출이 4분기에 얼마나 인식될까라는 걸 이제 좀 따져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지금 막 감산 아닌 감산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감산을 지금 공식화하고 있어요. 네. 감산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판 종목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장비 종목이나 소재 종목들도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감산한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맞아요. 있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논리가 메모리 가격이 9월 한 달 내내 빠지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거든요.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지 않은 거의 뭐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기판 쪽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살아있고 업종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논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TLB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반도체 향으로 반도체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는 메모리 쪽 비중이 월등히 좀 높은 상황이지만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면서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시프트가 좀 되고 있고 특히나 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게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판 관련주들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종목들은 전부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냐면 FCBGA 쪽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메모리 기판 쪽의 설비 투자가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TLB는 오히려 메모리 쪽에 이제 포션이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미 저 미래를 보고 이제 FCBGA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놨고 TLB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 익스포저가 아직 높다 보니까 오히려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줄지도 않고 메모리 여팡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3분기, 4분기 다 좀 탄탄해질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3,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기판 관련주로 그동안 수익 많이 내셨기 때문에 TLB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손절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속주로 네.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네. 신선한 종목은 아니죠. 그렇죠. 이미 네.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제가 SPG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SPG보다는 로보티즈가 조금 신선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로보티즈로 결정을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냥
로봇주 어떤 종목이 됐건 간에 한두 종목 정도는 좀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일단 포트에 로봇주는 있어야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지금 중소형주들의 이제 매기 자체가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특히나 지금 IT가 이번 주는 그야말로 이제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넓게 보면 로봇도 다 IT예요. 반도체 맞아요. 들어가죠. 자율주행 기술 들어가죠. 이게 다 IT하고 접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안 좋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산업 현장에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협동 로봇, 유니버설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이걸 이제 앞으로 2만 달러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지금 PC라든지 TV와 같은 이런 가전제품 이제 수요가 둔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TV나 이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네. 개수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 어디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까요? 로봇 전기차요. 훨씬 많이 네. 들어가겠죠. 거의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새로운 수요가 이제 창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로보티즈는 시장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집게미와 일개미를 이미 상용화시키고 있고 특히 이제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이제 실증 작업이 이제 완료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거리에서 이 일개미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 커피를 이제 일개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집까지 배달해 주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로봇의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고요. 아직까지 로봇 ETF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안 됐어요. 네. 아마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생각이 좀 드는데 로봇 ETF와 관련된 이슈도 아직까지 좀 살아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어저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이 M&A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뭘 사도 하나 사긴 사겠구나. 로봇이 됐건 뭐 전장이 됐건 AI가 됐건 아니면 ARM 지분 투자가 됐건 뭐라도 지금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좀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임박했다라는 측면에서 M&A와 관련된 모멘텀도 로봇 종목들의 이제 주가를 좀 들어올려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샷 소리나는 종목은 오늘 TLB 그리고 로보티즈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샷!